유럽의 신, 한국 결국 60년 앞서고 있다. KF-21 델타 편대 공개, 프랑스 경합, 최단거리 이륙 신기술, 세계 1위 갱신. KF-21 병행 부품 국산화 착수방산업계가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수출 비중 확대를 위해서인데요. 병행 부품 국산화는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경제성을 향상시킵니다. 우리 기술로 탄생한 최초의 전투기 KF-21의 부품 또한 병행 부품 국산화 과제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병행 부품 국산화 추진이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군용 항공기용 부품은 안정성 검증을 위해 감향 영향성 검토가 필수로 요구되는데 관련 법령상 체계가 개발되고 있는 중에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 확보를 위해 설계 제작 시험 등에 적용하는 기술 수준. 하지만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자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가망인증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기술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항공기 개발 과정 중에도 수행할 수 있는 감향 영향성 검토 사전기술지원 실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었던 감향 영향성 검토 사전기술지원이 업무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여 적극행정 행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받았고 감향 영향성 검토 사전기술 지원을 20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감향 영향성 검토 사전기술 지원 실시를 통해 KF-21 부품의 개발 성공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KF-21 병행 부품 국산화 과제 26종이 성공하게 된다면 약 965억 원의 외화 절감 효과와 국내 기업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KF-21 병행 부품 국산화 업무를 추진하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강한 문제 해결 의지를 토대로 업무를 추진한 덕에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산고도화 지원과 행정주사 강민석. 이 콘텐츠는 방위사업청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 통일뉴스 선정 2024년 한반도 10대 뉴스. 우여곡절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초현실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사실 이는 친일 쿠데타나 내란에 가까웠다. 내란은 국회 현장에 미리 도착해 방어를 친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미적거림 등으로 실패했다. 이후 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 12월 14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내란 세력은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드론 평양 상공 침투 등을 통해 북측을 인계철선화해 계엄령 발동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윤석열 탄핵안은 통과됐지만 광범한 내란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내란을 방조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내란은 진행 중에 있고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하기 위한 국민적 저항도 진행 중에 있다. 2.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 11월 5일. 트럼프 312표, 해리스 -226표. 유세 기간 중 두 차례의 암살 미수 사건을 겪은 트럼프가 박빙일 것이라는 예측을 일축하고 승부처인 경합주 7곳에서 모두 승리하며 압도적인 표 차이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제적 인물 트럼프의 귀환은 세계 정세와 한반도 정세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남한에는 경각심을, 북한에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남한을 현금 인출기란 뜻의 머니머신으로 지칭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 지불을 요구할 정도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을 비치면서 대북 라인의 북미 대화론자들을 중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3.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1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연시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니면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측이 80년간 주장해온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남측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다. 나아가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 점령, 평정, 수복, 편입을 주장했고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이어 조국통일 3대 원장기념탑 철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 해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통일화의 동족 개념 제거, 북쪽 경의선 구간 폭파 등이 이뤄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쪽 국경선과 관련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언명했으나 그 실행 진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남북관계가 원상태로의 복귀가 아닌 전혀 새로운 차원, 암흑의 시기로 들어섰다. 4. 북러 사실상 동맹관계 수립. 6월 19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2023년 9월 러시아 극동지역 소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올해 6월 평양에서 다시 만났다. 결과는 놀라웠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가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으로 해석되어 사실상 북러 동맹관계로 평가됐다. 이후 두 나라는 정치 군사 경제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왕성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두 나라는 11월 들어 위조약을 상호 비준했으며 12월 초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했다. 북러조약 비준에 따라 러오크라 전쟁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전선 파병설과 우크라군과의 교전설 등이 두서없이 유포되고 있다. 5. 남북 충돌 위기. 전단 살포부터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까지. 남북관계가 몇 년째 경색되면서 간헐적으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든 적은 있었지만 2024년에는 갈등을 넘어 충돌 위기로까지 나아갔다. 남측이 2018년 이후 그나마 남북관계 유지에 신락 같은 안전핀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자 남과 북은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기점으로 끝모를 충돌 분위기를 향해 질주했다. 여기에 윤석열의 8.15 경축사에서 자유의 북진을 통한 자유통일, 사실상 흡수통일 주장이 기름을 부었다. 이후 북측의 대남 오물풍선 부양 상호 확성기 방송 평양 상공적 무인기 침투로 상승했다. 특히 북측은 평양 무인기 침범의 주범이 남측이라며 지목했으나 남측 합참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며 NCND를 취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 사건이 터지면서 무인기를 내란 세력이 조종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6. 북. 최종 완결판 ICBM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 10월 31일. 북한이 10월 31일 시험 발사한 최종 완결판 ICBM 화성포 -19형. 북한은 성공 후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 고 못 박았다. 북측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의 4년 차인 2024년에도 핵무력 강화를 계속 추진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과제로 제시한 대남 공격을 위한 전술핵무기,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명중률 제고,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극초음속 미사일, 기습 공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ICBM, 핵잠수함과 물속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 상대 진영을 살피기 위한 정찰위성 등의 전략무기 개발이 마무리됐다고 선언했다. 그 결정판은 화성포 -19형. 북측은 10월 31일 새로운 초강력 공격수단,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호칭한 화성포 -19형의 시험 발사 성공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 고 못 박았다. 7. 남측 통일운동단체들 명칭 변경. 북측이 올해 초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개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후 대남기구와 남북공동기구 등을 변경 해체하자 대북 파트너가 없어진 해당 남측 단체들도 변화를 모색했다.
북측은 통일전선부를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개편했으며 6.15 북측위원회와 범밀련 북측본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을 해산했다. 이에 남측에서는 6.15 남측위원회가 자주통일평화연대로 범밀련 남측본부가 자주연합, 준으로 각각 단체명을 바꿨다. 해외에서는 6.15 해외측위원회 해산, 재미통일학연구소의 정세연구소로 개편, 제1평화통일협회 해체 등이 진행됐다. 남북해외 민간단체들이 정체성과 역할에서 새로운 좌표를 모색하고 있다.